자, 얘들아, 우리 5강 한번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5강에 우리 사회와 관련된 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5강에서도 우리 사회와 관련된 기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마 한 문제가 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5강의 내용을 보잖아. 이제 사회라고 하는 정의가 나와. 근데 얘들아, 사회에 대한 간단한 정의 하나만 선생님 적어줄게. 알았지?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인해보자. 사회라고 하는 거는 각 사회마다 어떤 가치나 규범들이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떠냐면 내면화하는 게 바로 우리 사회화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 한국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인에 맞는 가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 야,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만약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미국에 있다 오잖아? 야, 그럼 이런 형태의 수업하는 거는 애들이 이해를 못해. 왜냐면 미국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사회 수업에 무조건 토론을 하거든. 그럼 이제 어느 사회가 형상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기능으로 가. 그럼 학생이 갈등으로 가. 그럼 이제 둘 간에 막 토론을 해. 그럼 이제 토론하다가 선생님이 막 논리적으로 밀리잖아? 그럼 애들이 막 환호를 해. 그럼 선생님도 잘했다. 막 박수 쳐줘. 그럼 애들도 이제 환호성 지르고 막 그러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문화 수업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문제들이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가치나 어떻게 사회를 겪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를 보는 모습은 다르고 다르지. 야, 그리고 규범 자체도 달라.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남녀평등이잖아. 남녀평등이 당연한 관념이야. 알았지? 규범이고. 야, 근데 우리 이슬람 국가에서는 규범이 달라. 알았지?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극심한 남성 우월주의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으로 걔네들을 많이 바라보면 걔네들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걔네들 관점에서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마다 어떤 가치나 규범들을 내면하는 게 사회화라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럼 기논의 관점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야. 얘는 유기체설적인 입장이야. 자, 우리 사회를 어떠냐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한 개인이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들도 지금 사회를 딱 겪고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회사에 나가잖아. 사회에 나가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초중고를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대학까지 나오면 우리나라 가치나 규범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만에 하나 니네가 미국에 있다고 보거나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더 힘들 수도 있다. 알았지? 왜 그러냐면 이런 모습은 좀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항상 공동체 문화가 좀 강하잖아.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가 뭐 쏠게 그러잖아? 그럼 애들이 막 환호성 질러. 야, 근데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좀 강하지. 그러니까 걔네들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내야 돼. 그러니까 더 침나고 강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에서는 그 해당되는 가치나 규범 이런 것들을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입장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이거다. 사회는 이거지. 지배계층이 있고 어떤 피지배계층이 있어. 자, 우리 예전에 기능 갈등론 할 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다. 지배랑 피지배계층 애들 같은 경우는 대립과 투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야, 그러면 이 지배계층에 해당되는 애들이 어때? 자, 지네들이 가진 걸 세습하려고 아니면 재생산하려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만든 게 갈등론의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사회와 관련된 건 어떠냐면 얘네들이 가진 걸 세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지.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 야, 그러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관점 중에서 이제 상상론은 요거다. 사회화는 요거야. 어렸을 때는 중요한 타자의 영향을 받아. 타자라고 하는 용어만 동그라미 쳐놔. 얘는 어떠냐면 내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 타자, 자아가 아니라 타자를 얘기하는 거야. 타인을 얘기하는 거다. 알았지? 야, 그러면 이거야. 어렸을 때는 중요한 타자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족이야. 알았지? 아니면 이제 또래 집단. 이런 애들이지. 또래 집단. 자, 그래서 니네들이 가장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를 습득을 하는 거다. 근데 커나가면서 어떠냐면 자, 일반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알았지? 그래서 일반적인 타자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하냐면 우리 일반인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인.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어떠냐면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갖고 사회화를 습득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중학교 1, 2, 3학년쯤 되잖아? 그러면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알았지? 야, 그리고 고2, 3쯤 되잖아? 그럼 어떨까? 일반인의 영향을 받아갖고 어떠냐면 우리 사회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의 지금 모습도 보잖아? 니네들이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면 그냥 고3인지 그다음 대학교 1학년인지 재수생인지 구분이 안 돼. 일반적인 모습인 거잖아. 야, 근데 보통 중학교 1, 2, 3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입고 다니는 옷도 달라. 왜냐하면 그 또래 집단 애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보면 이게
중학교 1,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1, 2, 3학년 정도는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네들 반이 문화가 강하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서 공부할 때도 제발 중1, 2, 3 애들은 건드리지 마. 왜냐면 니네들이 중2 애들이나 중3 애들한테 어떤 조용히 하라고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니네들한테 어마어마한 테러를 가할 수도 있어. 선생님 예전에 한 번은 선생님 친구가 실제로 겪은 일이야. 왜냐면 선생님 친구가 예전에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있었어. 한 3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시험이 딱 3달 남았어. 원래 고시 공부 이런 애들은 한 100일 전부터 정리만 잘하면 무조건 합격하거든. 근데 걔가 정말 요만한 우리 종이에 그 노트에다가 요 정도 분량으로 해갖고 서브노트를 만들어놨어. 그래갖고 모든 것들을 요것만 암기하면 이제 시험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 비 오는 날이었어. 근데 앞에 있는 애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떠들길래 야 조용히 좀 해. 딱 한마디 했거든. 이 한번 딱 쓰면서. 근데 그 중계 애들이 기분이 나빴나 봐. 근데 선생님 친구는 이제 근처가 집이기 때문에 밥 먹으러 이렇게 갔다 오는 중간에 어떠냐면 이제 도서관을 이제 올라오고 있었어. 의사 쓰고. 근데 길거리에 어떠냐면 올라오는 길에 종이들이 막 찢어져서 뿌려져 있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걔가 3년 동안 정리했던 서브노트였어. 걔가 우산 들고 있던 모습을 놔버렸어. 너무 놀래갖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어떠냐면 그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복수를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 친구가 그 애년도 어떠냐면 그 고시를 또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와 중2 애들 참 무섭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니네들 스터디 카페에서 이런 공부하잖아? 그러면 이런 중학교 2, 3학년 애들한테는 시끄럽더라도 절대 뭐라고 하지 마. 차라리 어떠냐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왜냐면 지금 고3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수능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중2, 2, 3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확 난리잖아? 그러면 점수가 또 어마어마하게 깎일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피하든가 아니면 이제 걔네들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좀 이상한 애들이다 그러면 수능 끝나고 복선. 알았지? 수능 끝나고 가고 옆자리 가고 그냥 괜히 소리 내고 괴롭히면 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애들 좀 조심하라고. 알았지? 야 그리고 선생님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요거 하나 얘기해줄게. 얘는 내가 봤을 때 그동안의 문제를 분석하면 수능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온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얘들아 교육청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사설까지는 나와. 알았지? 그리고 EBS 문제까지가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능만 준비하잖아? 그러면 이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연습용으로 그냥 풀기만 해.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넘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 사회와 관련된 기관을 한번 넘어가 볼게. 그래서 이 사회화 기관은 우리 시험 문제 아마 100%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위에다가 적어내 여기다가 얘는 100% 지문으로 나온다. 그래서 먼저 사회화 기관은 첫 번째 봐봐. 내용에 따라서 1, 2차, 목적에 따라서 공식, 비공식으로 나눠져. 얘들아 분류 기준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는 어떠냐면 1차, 자 그 다음에 2차로 보면 돼. 자 그래서 우리 1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건 가족, 또래 집단 이런 걸 얘기해. 그러니까 가족이나 또래 집단에서 어떠냐면 가장 기초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 태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또래 집단에 해당되는 거 좀 적어놔. 얘는 이거야. 어릴 적 동네 친구들. 이게 예전에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어릴 적 동네 친구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차적 사회는 어떠냐면 학교 대중매체인데 얘들아 대중매체 옆에다 하나만 적어라. 아마 지문상 이렇게 물어볼 거야. SNS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얘들아 신문 이런 것들. 그래서 1차랑 2차적 사회와는 얘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건 어떠냐면 공식이 있고 비공식이 있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도 해당되고 학원도 해당되고 직업훈련소 이런 것도 있다. 야 근데 비공적 사회화 기관 같은 경우는 자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떠냐면 부수적으로 습득하는 거야. 왜냐하면 가족을 봐봐. 야 엄마 아빠가 얘네들한테 국어를 가르쳐주고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엄마의 생활하는 모습과 아빠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가 사회화를 습득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생활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어떠냐면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걸 습득하면 얘네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야 근데 얘들아 이 내용을 이렇게만 알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옆에다가 내가 한 4가지를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좀 적어놔. 자 가족이 있어.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세트로 같이 확인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자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집단으로도 분류해. 그래서 먼저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하면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얘들아 1차적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비공식적이다. 비공식적. 얘들아, 비공식적. 자, 가족은 비공식적이야. 이거 구분 안 해두면 시험 문제 하나 틀릴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 집단을 분류하면 얘는 1차 집단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 공동사회다. 공동사회.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회 집단 분류한 거는 우리 7강에 나오거든. 7강에 나온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얘 공동사회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태어나니까 그 집단을 속한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 하나 더 적어줄게. 뭐가냐, 회사. 얘들아, 회사도 한번 적어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어떠냐면 사회와 기관과 사회 집단으로 나눠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사회와 기관 같은 경우는 얘는 2차적 사회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비공식적이다. 비공식적. 자, 그 다음에 사회 집단으로 나누잖아? 그럼 얘는 어떠냐면 우리 2차 집단. 자, 그 다음 이익사회. 여기까지. 얘들아, 이거 사회와 기관만 구분하면 안 돼. 사회 집단을 셀프 확인해야 된다. 그동안의 시험 문제에 요 내용들을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포인트였어. 알지? 야, 그러면 한 가지 구분할 게 있어. 얘는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이거든? 근데 조직 형태로 얘기하면 얘는 공식 조직이야. 야, 이거 선생님이 다음 주에 내가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야. 근데 어쨌든 얘가 수능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요걸 생각해야 돼. 사회와 기관과 사회 집단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알지? 야,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내가 지금 적어주지 않지만 요거에 해당되는 거 그래. 대중매체도 내가 적어줄게. 대중매체. 자, 대중매체 같은 경우는 SNS 이런 거야. 그래서 SNS에 해당되는 것도 아마 물어볼 확률이 조금 있다. 그래서 너네가 일단은 사회와 기관으로 한번 분류해봐. 자, 사회와 기관은 2차에다가 그 다음에 어때? 비공식이지. 그치? 얘 2차에다가 비공식이다. 비공식. 자,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거 만약 사회 집단, 그러니까 사회 기관까지만 분류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여기 대중매체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SNS, 그 다음에 신문까지 있다는 거. 그것까지만 좀 확인해. 그래서 요거는 잠깐 좀 적어놔. 좀 시간 줄 테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사회와 기관을 이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야 된다는 게 시험 문제 질문으로 나온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내용은 내가 봤을 때 사회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 내용들에 대한 건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두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와 관련된 게 우리 유형이 있어. 알았지?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제사회화랑 예비사회화 해당되는 게 있는데 우리들의 날개 왼쪽으로 한번 봐. 자, 그래서 제사회화는 다시 준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미리 준비하는 거다. 미리. 야, 그래서 일단 다시 한다고 하는 제사회화는 어떠냐면 이게 노인들의 컴퓨터 교육, 스마트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거야.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온 우리 노동자들. 요런 애들도 우리 근로자들도 우리 제사회를 겪는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가잖아. 그럼 걔네들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잖아. 야, 근데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해. 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을 먹는데 김치찌개 먹을 때 만약 손으로 먹는다고 해봐. 그럼 우리랑 같이 밥 먹을 때 약간 좀 그렇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젓가락질과 숟가락질 사용하는 걸 다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사회화야. 자, 그러면 아마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얘들아 얘기사회화의 포인트를 맞춰. 얘기사회화. 그래서 이거는 10문제가 만약 출제가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기사회와 관련된 개념이 8번까지 나와. 알았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예문으로 한번 볼게. 자,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3월 2일 날 대학교 입학하잖아. 그러면 2월 달에 대학교 선배들이 불러. 그럼 이제 수강 신청하는 거, 대학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이야. 근데 물론 가면 뭐 할까? 그냥 이거 술 먹고 노는 거지 뭐. 야, 그래도 어찌됐든 그 과정 속에서 이것저것 배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신입사원 교육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선생님 추가적인 예문을 몇 개 더 적어줄게. 그래서 일단 확인해. 예비 부모교실 이것도 나와. 예비 부모교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얘는 어떠냐면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사법연수원 이런 것도 나왔어. 사법연수원.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지문이 한 가지가 있어. 최근에 나온 지문은 뭐가 있냐면 경찰학교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가지는 니네가 좀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얘기서회에 대한 개념을 미리 준비하는 거야. 뭔가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건 이제 지위랑 역할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지위가 있어. 사람은 어떠냐면 우리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여러 위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봐. 귀속지위가 나와. 귀속지위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남자, 여자, 아들, 딸. 태어나니까 남자, 태어나니까 여자. 뭐 이런 것들. 야, 그리고 예문으로 나온 것 중에 몇 가지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장남. 이것도 예문으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막내딸. 야, 태어나니까 나는 막내지. 그렇지? 야, 그리고 최근에 6월 지문으로 나온 게 하나가 있다. 23년 6월. 뭐가 있냐면 청소년. 얘들아, 청소년은 그냥 시간 지나면 청소년이 되는 거야. 애기에서 이제 청소년 되는 거. 아니면 또 이거랑 비슷한 게 성인도 해당되겠지. 얘들아, 이 청소년 지문은 23년 6월 지문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른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냥 시간 지나면 어른 되는 거야. 본인이 노력 들어가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성취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 그래서 얘는 어떤 누구누구 학생이 되는 거. 나중에 니네들이 대학생이 되는 것도 어떠냐면 니네들 노력이 들어가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에서 일단은 요거랑 그다음에 남편도 해당돼. 남편. 그래서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나중에 이런 건 있어. 니네들이 대학생이 돼가 누구누구의 남자친구가 되고 여자친구가 되는 것도 성취야. 알았지? 야, 왜 그러냐면 야, 여자친구가 되려면 여자애를 만나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니네들이 딱 만나러 갔는데 이제 몸에서 땀 냄새가 나. 그리고 이제 얼굴도 안 씻었어. 그리고 이제 슬리퍼까지 질질 끌고 갔는데 발가락에 때가 껴 있어. 그 여자애들은 절대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만날 때는 어떤 좀 깨끗하게 입고 그다음에 뭔가 바르고 고운 말투 이런 거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성취지에 해당되는 거다.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나머지 예문에 대한 거 하나 더 줄게. 그래서 역할은 어떠냐면 기대된 행동 방식을 얘기해. 그래서 옆에다가 그림 하나만 잠깐 그려놔. 사람은 다양한 역할을 우리 부여받는다. 알았지? 그래갖고 지금 니네들의 고3들의 역할은 어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역할이다. 그러면 니네들의 행동으로 드러났어. 역할 행동. 역할 행동. 자,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알았지? 고3 내내. 그래갖고 니네가 한 방에 대학을 가잖아? 그럼 엄마 아빠는 보상을 해줘. 알았지? 자, 근데 니네가 만에 하나 게임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 그리고 대학을 떨어졌다. 그럼 엄마 아빠 어떻게 할까? 제재를 하겠지. 그렇지? 야, 아니면 친구들 때문에 어떠냐면 공부를 뭔가 망친 것 같아. 그럼 엄마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수할 때 강제로 기숙학원에 보낸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과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야. 자, 역할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행동이 드러나야 어떠냐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가끔 엄마 아빠들이 이런 보상을 많이 제시해. 알았지? 그러니까 어떠냐면 야, 한 방에 어디 학교 가면 뭐 해줄게. 뭐 이런 것들.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제 뭐 차를 사줄게. 아니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알았지? 그리고 이게 엄마들이 이런 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잖아? 그럼 애들이 대학을 한 방에 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선생님 이제 서초에서 수업할 때가 한 번 있었어. 근데 거기 학생 중에 하나가 정말 머리가 좋은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수업 시간에 맨날 졸아. 그래서 내가 신내려갖고 야, 너 왜 계속 졸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유럽 축구에 미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흥민 아저씨 나오는 이제 우리 영국 리그나 스페인 리그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축구를. 그래갖고 새벽 3시, 4시까지 웬만한 축구 경기 다 보는 거야. 근데 머리도 너무 좋거든? 근데 걔 엄마랑 상담할 때 내가 딱 하나만 얘기했어. 어머니, 이 지훈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요거 하나만 제시하면 얘 공부할 거라고. 뭐라고 했냐면 만에 하나 중대 이상을 가면 우리 손흥민 영국 축구 있잖아. 그걸 한 달 동안 볼 수 있게 엄마가 보내주시면 된다고. 이거 약속해 주시면 공부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 엄마가 그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애가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공부했어. 나중에 중대를 가고. 그리고 엄마 한 달 동안 유럽 축구 리그 보내줬어. 아마 1,000만 원 들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잖아. 근데 딱 그 보상 하나고 어떤 애가 공부를 했잖아. 그리고 이제 엄마도 다음 연도에 어떤 애 재수 안 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지. 그리고 애도 원하는 거 얻었잖아. 나는 제가 와, 이 어머니 대단하고 그거를 또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도 대단하구나. 뭐 이런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엄마가 설령 그런 보상을 뭐 제시하지 않겠는데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내년에 한번 생각해봐. 야 지금도 이렇게 고3 때 이 여름에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 짜증나지? 맞잖아. 근데 내년에 어떠냐면 또 온다고 생각해봐. 숨 막힐걸? 맞잖아.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그런 보상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거 생각해. 지금 가끔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해운대 뭐 해변가에서 막 사람들 해수욕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그거 해야지. 이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힘들 때도 찾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요 단어는 시험 지문에 정말 많이 나왔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그래서 확인해. 보상과 실제.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거에 해당되는 역할 갈등 하나만 더 넣어볼게. 그래서 역할 갈등은 그림 딱 두 개만 그려놔. 그림.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야. 하나의 지위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예문으로 나온 적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문이 뭐가 있냐? 엄마 아니면 학교 교사야. 그래서 니네들 엄격하게 할지 아니면 따뜻하게 할지 고민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엄마랑 학교 선생님은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역할 갈등은 내가 현재 그 역할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먼 미래에 내 엄마 역할이 되면 엄마 나이가 되면 애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역할 갈등이 아니야. 왜냐면 나중에 혼자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역할 갈등이 발생하려면 여기 두 개가 충돌해야 돼. 하나에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그다음 두 개에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니네들은 요것만 기억한다. 근데 요것도 시험 예문으로 나와. 알았지?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아버지가 있어. 너네 아버지. 자, 근데 우리 엄마가 있어. 아니, 우리 아버지는 또 회사 가면 회사원이지. 그치? 니네 졸업식 날이야. 자, 오고 싶어. 알았지? 자, 근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 안 가면 잘려. 그러면 얘네 둘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또 역할 갈등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역할 긴장감 모순까지 뭐 용어를 넣었는데 요즘은 아마 그런 용어 잘 안 들 거야. 근데 아마 나 같은 문제, 옛날 문제 풀 때는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근데 요즘은 그냥 역할 갈등에 대한 용어로만 나온다. 알았지? 그래서 아마 요거야. 이게 문제 유형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6월 문제를 선생님 분석해 보니까 그냥 어떤 사례가 나와. 그래서 일단 구분하는 거 딱 이거였어. 사회학 기관 구분하는 거 하나, 성취 귀속 구분하는 거 하나, 얘기 사회학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 갈등이 일어났는지. 딱 그거 구분하는 게 한 문제였어.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요런 형태 예문으로 해갖고 우리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내가 정리가 하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 뒤쪽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를 같이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어디냐면 자, 1번부터 어디까지 하면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7번까지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1번부터 7번.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해보고 4번에다가 별표 좀 쳐놔. 4번 문제가 얘들아 4번이 23년 6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문제처럼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유력하니까 4번 문제는 조금 집중해서 한번 풀어봐. 알았지? 자, 그럼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해보자.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거기 왼쪽에 우리들의 날개에 보면 선생님이 아래쪽에 역할 갈등에 대한 예문 두 개 넣어놨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여기에 보면 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 자,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랑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두 개의 지위 속에서 충돌하는 예문이 들어간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예문 어때? 하나의 지위 속에서 충돌하는 예문. 그러니까 여기에 엄격하게 할지 자상하게 할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왼쪽에 보면 우리들의 날개 아래쪽에 역할 갈등 예문이 있어. 그러니까 역할 갈등의 예문을 무조건 하나만 생각하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의 지위에서 충돌하는 것도 있고 두 개의 지위에서 충돌하는 예문도 역할 갈등이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근데 얘는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지문의 사례 속에서 아마 한 지문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자료 분석 몇 개 하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이렇게 나왔어. 자, 우리 기억에 해당되는 건 고등학교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공식과 비공식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질문으로 자주 나와.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거 적어놔. 얘가 또래 집단이야. 또래 집단. 또래 친구들 이런 것들.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비공식의 1차 해당되겠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는 시험 지문에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거를 아직 구분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마다 확인해 당분간.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시험 지문에 이런 형태는 무조건 100% 나오는데 이거는 구분해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 거 하나 더. 자, 리을은 예기사회야. 경찰학교. 얘들아, 경찰학교.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경찰이 되려고 하면 어떠냐면 경찰 필기시험 합격을 해.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우리 이런 게 있어. 경찰학교에 들어가고 6개월 동안 우리 범인 잡는 연습. 알았지? 왜냐면 니네들이 만약 경찰관 된다고 해봐. 시험 보고 나서 바로 경찰관이 되잖아? 그러면 범인 잡으러 가서 범인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뭐 하냐면 무도 같은 거, 호신술 연습하고 경찰차 운영하는 거, 수갑 치는 거, 뭐 이런 거 연습한대. 알았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마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소방학교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리을, 미음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리을에 해당되는 건 미음과 달리 사회화를 목적으로 해당되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이지. 그렇지? 얘들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보자. 교육청도 헷갈리면 안 된다. 교육청. 어떤 문제에서 교육청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교육자 들어갔다고 해서 공적 사회화기관 아니야. 얘는 그냥 하나의 국가기관이야. 경찰청처럼. 알았지?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학생이 교육자 들어갔다고 해서 교육청 이거 해당되는 거 선생님 공적 사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기관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확인해놓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질문. 자, 일단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면 여기다 동그라미 쳐봐. 해당되는 사회집단, 회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입사원 연수.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얘는 우리 2차적 사회야. 비공적 사회학이가 이런 거지. 얘 얘기 사회야. 그리고 여기서는 역할 갈등을 찾아볼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얘는 자 연구원이야. 연구원. 자, 그다음 또 하나. 동물단체 회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역할 갈등이 발생합니다. 역할 갈등. 내가 역할 갈등에 대해 예문은 자주 나온다 그랬다. 왜냐면 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야 돼. 야, 근데 동물단체 회원이야.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갔을 때 연구원 일을 할 때는 동물이 실험해야 되지만 여기 갔을 때 보호해야 되니까 둘 사이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게 역할 갈등이야. 그렇지? 자, 그리고 얘와 관련된 거. 얘는 어떠냐면 보상이 아니다. 여기에 감사장을 받은 게 보상이야. 얘들아,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남이 칭찬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내가 나를 보면서 뿌듯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보상이 아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가령 내가 성형수술 했어. 근데 거울 보면서 어떠냐면 야, 만에 하나 내가 내 얼굴 보면서 뿌듯해하는 거 이건 보상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만약 그거 한 거를 친구들이 멋있다고 얘기를 해줘. 이쁘다고. 그럼 이제 그게 또 보상받는 걸 수도 있는 거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선택한 거에 뿌듯한 거는 보상이 아니야. 남들이 뭔가 인정해줘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보상이지. 그럼 확인해. 을 2차. 그 다음에 비공식 얘기사회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바라보는 관점. 기능, 갈등, 기능, 갈등, 상상. 근데 선생님 보면 요거는 그냥 10월 문제용이야. EBS 용어고요. 그러니까 지금쯤 됐을 때는 이게 겨울이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못다 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6월 문제가 출제된 상황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랑 나오지 않는 게 구분이 되니까 나올 만한 거에 보다는 집중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요 문제를 내가 얘기했을 때 한 6년에 한 번 나올랑 말랑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 그렇지?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는 기능 갈등 상상이 벌써 1강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회화를 갖고 기능 갈등 상상을 구분하진 않을 거야. 알았지? 문제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4번을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거는 얘네가 표시해놨지. 이거는 23년 6월 거니까 이 문제 유형으로 우리 아마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제일 유력해. 알았지? 그럼 확인해. 디귿은 자 조선공학과야. 학교야. 그러니까 2차 집단의 공식 조직이지. 그렇지? 비공식 조직은 7강에 해당되는 것이 다시 한번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시옷에 해당되는 거 봐봐. 사내교육을 이수했지. 2차적 사회화기관에서 이루어졌지.
자, 1차적 사회 아니다. 1차적 사회는 가족 또래 집단이었잖아. 자,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되는 건 청소년은 귀속주의지. 그 다음 미음에 해당되는 거 봐봐. 미음은 우리 정비사. 정비사가 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 니을과 다른 공적 사회한 기관에 해당되는 거지. 물론 니네들도 지금 시점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정비사가 될 수는 있어. 왜냐면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럼 미국 같은 데 가면 돼.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이게 어떤 교육과정 이수가 있대. 그럼 이제 정비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항공사 파일럿도 될 수 있어. 근데 아마 내가 알기로 2억인가 돈이 들 거야. 왜냐면 이제 미국에 가면 일반인도 할 수 있대. 우리 같은 애들도. 그럼 가서 어떤 1년 반 동안 뭐 일정한 비행 시간을 채우면 된대. 그 돈이 1억 8천 든대. 그럼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항공사 부기장이 돼. 연봉이 한 1억 5천 될 거야. 그럼 한 5년 있다가 기장이 되면 연봉이 3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그런 관심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 한번 따갖고 와도 돼. 알았지? 엄마한테 이제 어깨 넣고 엄마 2억만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만약 비행기에 관심 있는 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왜냐면 가끔 애들이 선생님 문과인데 어떻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과, 문과, 이과 상관없이 그렇게 따는 경우가 있대. 알았지? 어쨌든 자 그러면 귀속 성취 그 다음에 니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마지막 자 여기에서 EBS에 나와 있는 것을 변형한 건데 봐봐. 자 미음을 한번 봐봐. 치료. 그렇지.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역할 행동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난 게 역할 행동이잖아. 자 그리고 얘들아 동그라미 쳐. 자 보상과 역할 행동 같이 세트하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미을까지 동그라미 쳐.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역할, 행동이면 무조건 보상 아니면 제재, 아니면 이제 보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역할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인지까지 확인해줍니다. 수능 문제에서. 알았지? 봐봐. 보상이야. 역할 행동에서 받았어. 근데 얘는 의사로서 받은 거야. 그치? 이거를 리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이라고 또 바꿀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칭송을 받은 거는 의사로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인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어느 역할로서 보상받은 것까지 확인을 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 지문으로 이렇게 해서 오답을 하나 만든 게 있어. 그러니까 보상 역할 행동, 어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었는지까지. 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 리을은 어때? 자, 성취. 그 다음에 리을은 귀속주의.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자. 그 다음 거. 자, 요런 예문으로 우리 한번 나왔었는데 같이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기억은 어때? 국가대표팀이니까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지. 이거를 이렇게도 바꿨대 예전에. 프로축구팀으로 바꿨어. 아니 프로야구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억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 역할 갈등이지. 얘들아 역할 갈등은 두 역할 사이 충돌하는 거야. 알았지? 그거 확인해. 자, 단순히 머릿속에서 고민하는 건 어떠냐 역할 갈등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두 역할 사이 고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단순한 고민이나 심적인 거는 역할 갈등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공식조직이자 이익사회. 자, 그 다음에 미음에 해당되는 방송과 얘는 그냥 회사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공식적 사회학 기관의 그 다음에 2차적 사회학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하나 더 넘어가 보자. 자, 얘들아 동그라미 쳐. 내용과 목적.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속에서 이제 나머지를 하나 더 볼게. 자, 그래서 가족은 A, D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는 1차, B는 2차, 그 다음에 C는 공식, D는 비공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제4회화는 주로 B다. 시민단체는 BD야. 얘들아 대중매체를 이렇게 확인해. SNS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요즘 문제를 보면 대중매체라는 것보다 SNS 아니면 인터넷으로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그래서 BD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한번 확인해 놓고 문제 유형은 아마 바뀌지 않은 것 같아. 이거 6월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래서 선생님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연습할 건데, 자,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자. 알았지? 지금 먼저 한번 해봐. 그래, 알았어.
문제를 자, 문제 6문제까지 했지? 그치? 야, 그리고 지금 날씨 더운데 야, 이거 체력 관리는 좀 해야 돼. 왜냐면 이 체력 관리하는 건 별다른 게 없어. 그냥 잠 푹 자면 돼. 그래갖고 이게 제발 1시까지만 공부하다 자. 알았죠? 왜냐면 이제 이게 만에 하나 밤에 잠을 못 자잖아? 그래갖고 2시간, 3시간만 자면 오전 수업이나 오후 수업할 때 분명 자. 근데 요즘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놓잖아. 그러면 자다가 5분, 10분 잠깐 잘못하면 감기 걸려. 냉방병. 그럼 이제 이틀, 3일 고생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차라리 잠 많이 자고 그냥 조금 쉬엄쉬엄 공부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한 2주만 지나면 이제 날씨가 좀 괜찮아져. 근데 한순간에 공부 좀 애매하게 해갖고 이제 몸 안 좋아지면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딴 거 몰라도 이것만 챙겨 먹어. 엄마가 챙겨주는 영양제. 그것만 챙겨 먹어도 아마 체력 보강이 될걸? 딱 2가지 먹으면 되잖아. 엄마가 챙겨주는 홍삼, 비타민, 유산균. 이 3가지만 먹으면 돼. 알았지? 야, 선생님도 요즘 고3 애들하고 똑같이 나 무조건 예전에 약 잘 안 먹었거든? 비타민하고 유산균하고 그 다음에 뭐 바카스나 뭐 이런 거 항상 먹어. 알았지? 나도 체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쯤은 어떤 그런 체력 관리가 필요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시간이나 1시간 공부하고 좀 움직여. 알았지? 왜냐면 고3 애들이 하도 앉아있으니까 이 엉덩이 땀이 차. 그럼 엉덩이 땀 차면 치질 걸리는 거 알지? 야, 10명 중에 3명은 치질이 걸려. 이 중에도 3명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선생님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도 고3 때 하도 앉아있다 보니까 오른쪽 엉덩이에 종기가 난 적이 한 번 있어. 그 앉을 때 얼마나 힘든데 그 앉을 때 어떠냐면 지금 이거 엉덩이 이렇게 들고 공부해야 돼. 그럼 내가 아직도 기억나. 진짜 엉덩이 들고 그다음 막 이렇게 붙여가면서 내가 공부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1시간 반이나 2시간마다 아니면 이제 잠깐 일어나. 그래갖고 이제 엉덩이 좀 이렇게 좀 바람 좀 통하게 하고 이렇게 돌면 아마 열은 금방 지나가. 그러니까 지금 야 더러운 건 아니다. 알았지? 종기는 괜찮은데 치질 걸리면 정말 힘들어. 내가 알기로 치질 걸리면 맨날 좌욕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 좌욕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내가 이제 어떻게 듣기로만 했는데 아니 뭐 더러운 건 아니야. 알았지? 요만한 이제 세숫대야가 있어. 세숫대에 이제 미지근한 물 받고 앉아 있어야 돼. 거기에 앉아갖고 소금을 뿌려야 된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 민간요법 보고 소금도 뿌리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인가 뭐 이런 하여튼 이것도 해놔야 된대. 그럼 이제 한 30분씩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모습을 내가 상상을 한번 해봐. 뭔가 좀 그래 보여. 알았지? 근데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부터 몸 관리를 좀 해줘야 돼. 알았지? 내가 보면 이 중에는 아직 종기 난 애는 없어. 알았지? 정말 종기 난 애는 왼쪽 한번 들었다 오른쪽 한번 들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애는 없다. 어찌됐든 한 명 애가 이제 씩 웃었는데 그치 알아서 관리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해당되는 거 문제 한번 봅시다. 6번까지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버지가 나왔어. 아버지는 어떤 귀속이 아니라 성취집이다. 아무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다. 니네 아버지가 되려면 엄마를 만나갖고 니네를 낳아야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아빠가 젊었을 때 잘 꾸미지도 않아. 욕도 잘해. 그럼 엄마가 다가왔는데 꺼져 X야 뭐 욕을 했다고 해봐. 엄마는 절대 아빠를 만나지 않았겠지. 그럼 아빠는 혼자 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냐면 어떤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건 성취주의다. 자 그러면 기긋에 해당되는 거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대학교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니은에 해당되는 거 고등학교도 나왔어. 둘 다 어떠니? 2차적 사회학 기관이지.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리은에 해당되는 거 봐봐. 어디를 갈지 고민하는 거야. 이 역할할 때 아니다. 만약에 역할 갈때 되려면 내가 그 역할을 갖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근데 야 취업을 할지 뭐 할지를 고민하는 거잖아. 근데 현재 이 역할을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현재 그 역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그래서 일단 미음에 해당되는 거 한번 읽어봐. 배합사를 획기적으로 계산을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갑의 귀속지에 따른 역할일까? 이건 아닌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농부가 되거나 이런 거 농장주가 되는 건 본인 노력이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 귀속지는 아니지.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떠니? 5번에 해당되지. 열심히 하니까 수상을 한 거지. 그래서 확인해. 보상과 역할의 그치? 같이 세트로 묶여야 된다. 자 그럼 1번 됐고 근데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2번 문제. 2번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디귿을 한번 봐. 디귿은 뭐라고 나왔냐면 영업 조직과 전력의 교육을 받았대. 신입사원이야. 아직 영업사원이 된 거 아니다. 그거 미리 되기 위해서 어떠냐면 실제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기사회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예기사회가 아니라 표현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에요. 애들이 이거 많이 틀렸는데 일단 리을 봐봐. 신입사원이다. 자, 그러면 리을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이거지. 영업사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니은을 리을과 달리 갑의 성취지다. 근데 현재 갑은 아직 영업사원이 된 거 아니야. 아직 신입사원이잖아.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영업사원이 못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어떤 니은을 리을과 달리 갑의 성취지가 되는 거지. 리을은 아직 성취가 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에 해당되고 나머지도 한번 보자. 비읍에 해당되는 걸 한번 봐. 대학교. 자, 근데 얘와 달리 어떤 기초적 수준의 사회라고 얘기했지. 그럼 기초적 수준의 사회 같은 경우 얘가 기초적 수준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해당되는 거 우리 3번은 틀렸지. 자, 근데 4번에 해당되는 거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 둘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느끼는 게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야. 아니면 니네들이 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또 느끼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 다 비공적 사회학이 맞네. 자, 그러면 여기 문제까지 됐고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3번에 해당되는 거는 얘들아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 적합한 인간이 된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입장일까? 기능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사회를 겪지 않으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당되는 거, 니은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어때? 그렇지. 사회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축적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능이야. 자, 근데 우리 디귿 지문에 해당되는 거 보면 얘네 둘 다는 어때요? 갈등에 해당돼. 그러니까 기능의 입장을 보는 거니까 1번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4번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 개 이제 사역 기관이 나와서 그래서 옆에다 확인해. 가족은 비공식의 1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해당되는 거 디귿하고 리을 봐봐. 자, 디귿에 해당되는 건 신문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 대중매체. 대중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비공식의 2차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미음에 해당되는 건 또 학교야. 그러니까 공식의 2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매치시켜 놓으면 일단은 나머지 1번, 3번, 1번, 3번, 4번, 5번은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니은을 봐봐. 교육연수원. 그러니까 공식이자 2차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23년 6월 문제가 딱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 디귿에 해당되는 거 보면 자, 이렇게 나왔어. 대학교. 자, 그러니까 얘는 비공식 조직 아니지. 그렇지? 비공식 조직은 어떤 동아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다음 주에 우리 7강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공식 조직 내에 비공식 조직 있잖아. 그 비공식 조직은 사내 동아리, 회사 동아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읍에 해당되는 거 봐봐. 자진퇴사한 거.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가 아니야. 만약 제재를 했다고 하는 거는 뭐 징계를 했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돈을 깎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 자, 그 다음에 시옷에 해당되는 거 봐. 사내교육을 이수했지, 그렇지? 1차적 사회학기관 아니다, 그렇지? 1차적 사회학기관은 가족 또래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해당되는 걸로 질문 한번 봐봐. 자, 기억에 해당되는 청소년. 그 다음 미음이 나와서 정비사. 정비사는 성취가 맞지. 근데 우리 기억은 어떠냐면 성취지가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정답에 해당되는 건 5번에 해당돼. 이제 대학교. 그렇지? 근데 리을에 해당되는 거는 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식 조직은 얘는 공식 조직이지만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 사회학기관이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5번 됐고 이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봐. 그래서 6번에 해당되는 거는 자, 이런 예문이 나왔어. 이상주의자. 얘들아, 근데 이상주의자 여기서 적어놔. 얘는 어떤 신념 체계를 얘기해. 그러니까 얘는 지위가 아니다. 알았지? 그리고 얘와 비슷한 개념 하나만 적어줄게. 얘는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통해 얻는 것보다는 어떠냐면 실제로 그냥 나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억은 성취지가 아니다. 자, 그다음 니은을 봐봐. 자, 향후 메모 거절했대. 아빠가 회사 다니잖아. 그럼 이제 뒷돈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는 2번 정답이겠지. 그렇지? 자, 그럼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 3번에 해당되는 건 디귿을 봐봐. 빈정되는 동료 싸움대. 그러니까 역할 갈등 아니지. 역할 갈등 되려면 두 역할 사이 충돌하거나 하나 역할에서 어떤 내용에서 이제 충돌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미율에 해당되는 얘기사회야. 얘기사는 뭔가 미리 준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비읍도 뭔가 보상을 받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일단 이상주의자나 채식주의자 이런 개념 조금 기억 좀 해놔. 자, 그래서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7번부터 어디냐면 12번까지 해보자. 알았지? 그럼 잠깐 시간 줄게.
자, 얘들아, 문제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일단 7번에 해당되는 거 한번 넘어가 봐.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신입사원 연수, 그 다음에 회사 이런 거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지. 그래서 회사, 이거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래서 얘는 2차적 사회학이가 비공적 사회학이가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이익사회. 그 다음 2차 집단 이런 것까지. 자, 그러면 얘가 얘기사회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얘는 보상이 없고 얘가 보상이 있는 거지. 역할 갈등이 있는 건 얘는 없지만 얘는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뭐 같이 일하자고 간곡하게 고민에 빠졌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 갈등이 아니야. 현재 내가 그 역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 질문은 틀렸지. 그렇지. 그러니까 가공 귀속과 성취에 따른 역할 갈등의 경우가 있다? 아니지. 현재 그 역할을 갖고 있어야 역할 갈등이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떠니? 니은의 역할 갈등에 해당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 지문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갑은 을과 달리 공식적 사회기관? 얘들아, 공식적 아니야. 회사는 공적 사회기관이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지.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회사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지만 조직 형태로 분류하면 공식 조직인 거야. 헷갈리면 안 된다. 다음 주 선생님이 어차피 다시 한번 강조할 거야.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거, 우리 보상을 받은 거. 그렇지. 을은 보상을 받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예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익혀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이 8번 문제는 애들이 희한하게 좀 많이 틀리더라고. 근데 그러면 기업은 고등학교야. 미율은 어떠냐면, 얘들아, 이건 유치원이지.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는 둘 다 교육기관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공적 사회학기관이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 지문은 틀린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거 봐. 니은과 달리 디귿을 한번 봐봐. 디귿에 해당되는 거는 얘가 역할 갈등이야. 야, 근데 니은 아니다. 왜냐면 지금 봐봐. 그냥 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담임을 할지 학생 안전부장 할지 그냥 어차피 고3 교사에 그냥 하는 일일 뿐인 거야. 알았지? 근데 얘는 봐봐. 딸을 위해서 엄마로서 아니면 학교 선생님으로서 고민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할 갈등에 해당되는 거는 디귿에 해당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얘가 역할 갈등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질문 하나 더 볼게. 디귿에 해당되는 거. 자, 미음과 달리 비읍은 우리 성취주의에 해당되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차적 사회 구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1차 가족에 속해 있잖아. 그리고 2차에 또 고등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일단 니은 디귿이니까 3번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9번에 해당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부모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대. 이거 상상론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유지에도 문제가 된대. 얘는 기능이지. 자,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니까 들어갈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합의.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기능이 해당되겠지. 합의라고 하는 글자 나오면 앞에 것까지 읽어. 전체 합의인지, 그 다음에 우리 특정 집단의 합의.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나와 달리 가는 융동성을 강조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얘들아, 구조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건 기능 갈등이야. 그러니까 가나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닌 거지. 그렇지? 야, 근데 요 지문은 내가 봐도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엄마가 니네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따라서 니네들의 모습이 약간 달라.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어렸을 때 많이 하다 엄마가 이제 아빠가 과잉 뭐래. 내가 뭔가 하려고 하잖아. 야, 그럼 야, 우진아, 안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는 뭔가 도전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거 때문에 안 하게 돼. 알았지? 야, 근데 많이 하다 이제 아빠가 되게 도전적이야, 엄마도. 그럼 이제 뭐 하려고 하면 괜찮아,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애들 같은 경우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올라가. 알았지?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니네들이 지금 뭔가 도전적이고 막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빠의 모습 보면 똑같을 거야. 알았지? 일반적으로 90%는 그렇대.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들이 애를 많이 키우거나 그럴 때 너무 과잉보하지 말고 그냥 애한테 자신감을 불어넣는 모습이 내가 보면 더 나은 것 같아. 알았지? 가끔 보면 이런 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 사회화가 거의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단 엄마 아빠의 인성과 니네들의 인성은 거의 90% 일치하더라고. 왜냐면 엄마가 성격이 깔끔하잖아?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게 주입이 됐어. 그래갖고 어떠냐면 니네들 성격도 그렇게 돼. 알았지? 그러니까 예전에 봐봐. 어떤 친구를 딱 봤는데 만약 그 친구 앉을 때는 어떠냐면 막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정말 깔끔한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 화장실 이용 못하는 애들도 있어. 나중에 이제 그런 청결한 애들이 있어. 그럼 이제 집에 가잖아? 그러면 집에 가면 그 엄마의 모습 보면 더 깜짝 놀랄 거야. 집이 정말 깔끔할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대.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반대 성격 애들도 있긴 있어. 왜냐면 엄마의 성격이 너무 싫고 아빠의 성격도 너무 싫어.
그럼 일부러 10% 애들은 정반대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거는 90%는 일치한다. 알았지? 선생님 왜 느끼냐면 내가 우리 학생들 보다 보면 가끔 그런 거 많이 느껴. 예전에 한번 어떤 학생 수업하는데 이제 승병종 학생이야. 근데 학생이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걔 얘기에 빠져들어. 쉬는 시간이 되면 걔 주위로 10명이 몰려있어. 얘기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 학생 엄마랑 상담 전화 한 적이 있거든. 근데 상담 전화 10분, 15분이면 끝나. 근데 그 엄마랑 내가 1시간 상담 전화 한 적이 한 번 있어. 왜냐면 엄마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와 엄마의 성격 그걸 일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냥 연습은 해. 알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틀려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 그랬다. 알았지? 어쨌든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은 거의 극히 희박하지만 EBS 문제에 들어가 있는 용도야. 자 그러면 나머지 넘어가 볼게. 10번. 자 10번에 해당되는 거는 자 동그라미 쳐. 내용과 목적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AD겠네요. 이 가족을 아마 회사로 바꾸든가 SNS로 바꿀 수도 있어. 이거 확인 좀 해놔. 자, 그래서 일단 가족은 AD에 속한대. 그러니까 일단은 1차에 B물식인 거지. 그 B는 2차. 그렇지? 그럼 해당되는 거. 재사회화는 주로 A가 아니라 B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지. 뭔가 다시 연습하는 거니까. 시민단체는 B하고 D다. 그렇지? 시민단체는 B하고 D야. 뭔가 공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떤 3번에 해당되겠죠. 대중매체 SNS는 B.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자, 우리 대학생, 우리 4번 성인이 되면 어떠냐면 D의 영향을 받게 돼. 그렇지, 어른이 되면 무조건 학교를 졸업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집단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 해당되는 거. 그렇지, D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문제 자 우리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11번에 해당되는 거는 영어 배우고 나와서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과 리을을 봐봐. 기억은 성취가 맞잖아. 근데 얘들아 리을은 얘는 지위가 아니야. 왜냐면 내가 영어 배우냐. 근데 어떨 때는 검사 역할 할 수도 있어. 어쩔 때는 경찰 역할 할 수 있잖아. 야 그럼 내가 경찰 역할 한다고 내가 경찰 지위니? 아니잖아. 검사 역할 한다고 내가 검사 지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일이 되는 거야. 하는 일.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성취가 맞지만 이음은 지위가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2번이야. 이은을 한번 읽어봐.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한다. 이런 거. 우리 기업으로서 역할 행동에 해당되는 거지. 선생님 영화 배우나 이런 애들 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걸 몰입하려고 그 행동을 직접 한대. 알았지? 예전에 누구더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막 했던 드라마가 있어. 선생님도 많이 즐겨봤던 드라마. 근데 그 배우가 그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항상 그 해당되는 자폐아 역할을 막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정말 리얼하게 모든 모습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지. 그렇지? 얘들아 확인해. 제재 역할.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다. 그러니까 왜냐면 비난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제재를 당한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제대로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 질문에 해당되는 건 어떤 정체성이 올라는 역할 결정이 아니지. 내 머릿속에 단순히 혼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비읍은 비공식, 시옷은 공적 사회하니까 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예문으로 자주 나오니까 확인 좀 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보자. 자, 12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일단은 광고에서 나왔어. 자, 우리 2차자, 2차에다가 비공식이지. 이게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 봐봐. 둘 다 역할 갈등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싸운 거잖아. 이거 심리적인 갈등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이것도 제재가 아니지. 제재가 되려면 뭔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떠냐면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거.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게스터처럼 셀러 작가가 된 거는 우리 보상을 받을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와 관련된 것 중에 우리 시옷에 해당되는 거 청소년. 이거는 귀속주의에 해당되는 거지. 얘가 정답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청소년 관련된 건 23년 6월에도 질문이 나왔어. 그러니까 예전에도 또 나왔던 질문들이야.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아마 비슷한 질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 문제 유형은 얘들아 이거다. 12번 같은 유형이나 아니면 우리 11번 같은 유형.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23년 6월 문제가 아까 우리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함께하는 기출부서 이거 꺼내봐.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 5강이야.
5강에 1번부터 8번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알았지? 그래서 그거 그렇지. 없는 애들은 손들어.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 일단 8번까지 먼저 하고 내가 시간을 잠깐 한번 줄게. 알았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해당되는 거 봐봐. 자, 디귿은 2차에다가 공식이다. 그러니까 1차, 2차 공식, 비공식,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먼저 포인트야.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 귀속 성취, 이을.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이음은 미울로서 역할 행동이지. 그 다음에 보상. 얘들아, 근데 보상과 역할 행동을 볼 때 어느 역할로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도 구분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역할 행동의 보상이네 이게 정답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수능 문제에서는 어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인지까지 물어봤어. 알았지? 자, 그 다음 거 성취 귀속.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3번에 해당되는 거는 얘들아, 요거는 전문적인 기능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A는 1차야. 그 다음에 BC는 2차. 그 다음에 2차 공식. 알았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거는 자 공식 1차.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유는 성취 귀속. 그 다음에 역할 행동이야. 그리고 확인해. 보상, 역할 행동, 할빈다. 세트로 같이 묶여야 된다. 자, 그 다음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비유 문제. 자, 5번은 자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1차. 그 다음 2차, 2차 공식, 비공식. 알았지? 그러니까 당분간 만약 사회학 기간이 아직도 헷갈린다, 문제 틀렸다 그러면 문제 풀 때마다 확인해. 한 10문제 확인하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될 거야. 알았지? 왜냐하면 수능 지문에 나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그냥 박아놔야 돼. 그냥 자동으로 떠올리게끔. 알았지?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 옆에다가 채식주의자 하나 더 적어놔. 채식주의자를 한번 물어본 적은 있어.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 얘기하면 기억은 그렇지 x, 니은은 o, x, x, x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자. 그 다음 거. 자, 우리 해당되는 게 7번에 해당되는 게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야. 뭔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비공식적 사회학 기관이야. 그 다음에 제사회를 담당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성취주의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 외국 애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사회를 겪어야 되는데 내가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어디 유튜브에서 검색하다가 우리 인도 화장실기가 하나 나왔어. 그래갖고 내가 나도 모르게 검색해 봤더니 야 인도의 화장실엔 휴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휴지가 그럼 이제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닦나 이렇게 봤더니 항상 화장실을 가면 옆에 요만한 물통이 있어. 그럼 물로 해결한대. 그래갖고 걔네들 화장실은 어떠냐? 화장지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냥 비치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어떠냐면 그냥 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인도 애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 그럼 물로 닦으면 좀 더럽잖아. 그러니까 화장실을 만약 화장지를 사용하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사회를 또 배우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 생활에서 우리나라 왔을 때 다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사회한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8번. 얘들아, 을 2차야. 그 다음 비공식의 얘기사회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알았지? 그래서 을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9번부터 끝까지 해놔. 알았지? 자, 얘들아, 우리 9번 같이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일단 9번에 해당되는 거는 신인상을 받았대. 얘들아 확인해. 보상이 나오면 역할 행동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비공식, 공식, 그 다음에 성취,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야. 내가 현재 그 역할을 지금 갖고 있다. 독립영화를 홍보할지 뭐 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10번에 해당되는 거 확인해. 2차의 비공식. 그 다음에 확인해. 보상, 역할 행동. 그 다음에 귀속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청소년 나오고 한 번 또 성인 나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지문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11번. 알았지? 피그말리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상론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기대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진대.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야 나는 피그말리오니까를 믿어 항상. 알았지? 그래갖고 나는 얘기했잖아. 5등급, 6등급이 오더라도 나의 목표는 1등급이야. 알았지? 그리고 1등급을 내가 기대를 하잖아. 근데 애들이 진짜 1등급이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1등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약 정말 더 빼기만 할 일도 있어 계산할 때 근데 내가 풀 수 있으니까 나한테 문제된 질문에 그럼 걔는 4번이나 5번 풀잖아? 그럼 풀어. 알았지? 그럼 걔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푸는 거야. 알았지? 근데 만에 하나 니네들이 어느 학원을 갔는데 5등급이야. 그럼 그 선생님이 야 우리 너 5등급이니까 3등급만 맞자. 이러다가는 내가 이제 안 가는 게 낫다. 알았지? 왜냐하면 5등급이야 니네 설령. 근데 니네들도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1등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 선생님이 3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얘기했잖아. 1등급, 2등급 문제 안 풀리는 거야. 1, 2등급 문제를 안 풀리면 절대 3등급도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알았지? 왜냐면 1, 2등급 문제가 있더라도 니네가 4번, 5번 연습하면 그 문제 중에 10개 중에 8개를 맞춰. 어느 순간에는.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5등급짜리가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만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제발 니네들의 능력치를 낮춰서 얘기하는 데는 절대 안 가는 게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려고 한 학교를 제발 여기로만 잡지 말고 이렇게 올려놓는 게 나아. 그럼 사람이 얘기했잖아. 요 정도 가려고 한다고. 알았지? 근데 요렇게 낮춰놓잖아. 그럼 여기를 간다. 알았지? 그리고 가끔 우리 엄마 아빠들도 기대치를 너무 낮추는 엄마들이 있어요. 야, 넌 대학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진짜 대학만 가. 알았지? 진짜 대학만 간다. 왜냐면 이제 적어도 서울에 살면 우리 지하철 타고 다니는 학교를 가는 게 낫잖아. 근데 그냥 너는 그냥 건강하게 잘하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아무 학교나 가. 그럼 진짜 아무 학교나 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엄마들도 적당하게 기대치를 높여놔야 애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우리 2등급, 1등급 나와서 학교 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발 그냥 아유 저 수도권만 가면 되겠어요 이런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나머지 12번. 자 기능 갈등 상상.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 보자. 13번. 그래서 가족 프로젝트나 직장. 그다음에 C, B, A. 가족이 인성의 기본 틀을 만든다고 했지. 그렇지? 얘네들의 성격을 만들어준 건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야. 알았지? 그 다음에 C. 그렇지? 자, 그 다음 거 14번. 자, 시올 리을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성취 기술. 내가 이것 때문에 아까 강조한 거야. 동그라미 쳐봐. 보상, 역할, 행동, 소방관. 확인해. 자, 이거를 남편으로서 표창장을 받았다. 이렇게 오답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표창장을 받은 거는 소방관으로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나왔다고 무조건 정답 처리하지 말고 하나 더 읽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2차의 비공식. 됐지?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기억. 그렇지? 그 다음에 비공식 1차. 자,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되는 거는 얘기 4번. 자, 그 다음에 리을 미을.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뒤쪽으로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하나 더. 자, 16번으로 한번 가보자. 성취 역할 행동. 그 다음에 우리 비공식, 공식. 그 다음에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 17번은 자, 얘들아 대여 할인 좀 회사라고 생각해. 회사. 그래서 2차의 비공식. 그 다음 내 집단. 얘들아 내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얘는 자퇴를 하지 않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성취주의.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일단 18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자 비공식, 그 다음에 역할 발표, 그 다음에 이익사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비공식의 2차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일단은 5강에 해당되는 문제는 이거야. 아까 23년 6월 문제를 보면 이렇게 예문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해당되는 거 구분하는 거 사회학 기관이야. 성취 귀속지, 역할 갈등, 알았지? 그리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지. 요거 따지는 게 문제인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아마 9월 문제가 유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5강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줄게.